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비만 안 오면 하늘도 예쁘고 날도 좋아서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은데 마음 먹기가 쉽지 않죠. 저도 여기저기 알아만 보다 아휴, 그래도 아직은 좀 위험하지 싶어서 포기하고 어김없이 주말마다 집에서 뒹굴뒹굴 하게 되더라고요. SNS 보면 차로 캠핑이나 피크닉 하는 일명 차박, 그리고 차크닉 떠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차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잠도 자면서 안전하고 안락하게 여행을 떠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낭만적이지 않나요? 차를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은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캠린이면서 차린이죠. 여행을 떠나는 건 쉬려고 가는 거거든요. 차크닉은 먹을 거 챙겨야죠. 물도 챙겨야죠. 음식 요리할 포트, 담아 먹을 쟁반, 포크도 있어야죠. 담요 챙겨야죠. 베개 있어야죠. 캠핑장도 알아봐야죠. 아유, 숨차. 생각만 해도 너무 복잡한 거죠. 그래서 미루다가 드디어 차크닉 첫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두둥. 첫 차크닉인 만큼 생각할 게 많았는데요. 첫 번째로 고민한 주제는 어떤 차를 탈지였어요. 물론 내 손에 익은 차로 가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차가 없는 뚜벅이잖아요. 그래서 차를 빌려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캠핑을 도시에서 하진 않고 장거리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운전하기 부담 없는 무조건 편한 차에 중점을 뒀고요. 자연스럽게 큰 차보단 작은 차, 성능보단 연비 좋은 차를 고르고 골랐습니다. 또 하나는 놀러 갈 때 오피스룩 입고 안 가잖아요. 비치웨어 바캉스룩 입듯이 차도 발랄하고 귀여운, 그러면서도 특별하고 예쁜 차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는 포천에 있는 백주로 캠핑장입니다. 이미 캠핑러 분들께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간단한 화장실과 샤워실도 있고요. 그리고 취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예약을 하기 힘들 정도로 좀 사람이 붐비는데 오늘은 평일이어서 이렇게 여유롭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렇게 차도 놓고 또 캠핑용품도 놓아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차크닉을 하고 있는 차량은 시트로행의 C3 에어크로스입니다. 이 모델은 올해 초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번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요.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모델은 2017년 첫 출시돼서 한번 부분 변경된 모델이 가장 최신의 차량입니다. 차의 가운데에는 시트로행의 상징이죠. 이 더블 쉐브론이 큼지막하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양 옆에는 두 줄짜리의 그릴이 좌우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는 헤드램프가 정말 크게 들어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차에는 각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처리를 해서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순진하고 재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실물을 보니 좀 작지 않나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작습니다. 제가 옆에 섰는데 차가 엄청 아담하죠. 굉장히 귀여운 체격이고요. 신기했던 건 전장이나 전폭에 비해 전고가 조금 높아서 약간 뭔가가 껑충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이 빅세그먼트 꼬마들, 기아 셀토스, 현대차 코나, 쌍용차 티볼리랑 함께 살펴봤는데요. 도토리 키재기 느낌이긴 한데 진짜로 C3 에어크로스가 전장과 전폭은 다 제일 작은데 전고는 제일 큽니다. 셀토스와는 5cm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데 작지 않은 꽤 어엿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서울에서 포천까지 왔는데요. 오랜만에 꽤 장거리 운전인데 움직임이 발랄하고 경쾌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이 차는 소형 SUV이긴 한데 동급과 비교했을 때 전고가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포인트라고 하죠. 시선이 닿는 위치도 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야여서 이 소형 SUV지만 SUV적인 시야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편한 차에는 연비적인 부분도 들어가요. 아무래도 캠핑이나 이런 차박을 할 때는 경제성, 효율성도 중요하잖아요. 코나와 티볼리가 11에서 12 정도고요. 기아 셀토스 디젤 모델이 16까지 올라갑니다. 이 C3 에어크로스가 14여서 연비적인 면에서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되어주고 있죠. 네, 이 차에는 1.5L HDI 블루 디젤 엔진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6단 자동 변속기와 전륜 레이아웃이 바탕이 되는데요. 그 결과 최고 출력 120마력, 최대 토크
30.6의 힘을 발휘해요. 강한 힘이라고 할 순 없지만 이 아담한 체격을 다루기에는 충분한 힘인 것 같은데요. 공차 중량이 1300kg이 조금 넘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로 속도를 경쾌하고 재빠르게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런 소형 SUV를 좀 여러 종류를 타봤는데 가장 고속에서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할 때 기준으로 세우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애초에 그런 점들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 내부에도 재치있고 좀 신기한 그런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먼저 이런 시트도 그런 가죽 소재들이 아니에요. 직물 소재들이 사용이 됐는데 일상에서 익숙한 촉감, 감각을 차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직물이라고 했을 때 조금 투박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락하고 몸에 닿는 면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송풍구에 사다리꼴 장식들도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또 조수석 앞에 공간에는 조수석에 앉는 사람이 핸드폰을 편하게 놓을 수 있는 이런 재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차에 딱 타자마자 좀 놀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계기판과 이 디스플레이가 요즘 차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요. 일단 계기판에도 3D가 아니라 클래식한 느낌의 버전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이 옆에는 상당히 아기자기한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는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이 가운데도 조금 다르죠. 컵홀더도 없고요. 컵홀더는 2열에서 옵션으로 한 개를 넣을 수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상당히 큼지막한 주차 브레이크와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1열에는 열선은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운전석 앞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속도만 표시가 돼요. 이렇게 공조 조작 장치들을 좀 간결하게 다듬어서 운전하는 행위가 단순화되도록 좀 의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차에는 11개의 안전사양들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센터페시아에 있는 다이얼을 통해서 주행길이나 모래길, 눈길에서의 주행 모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차 몸집에 비해 운전대가 조금 커서 불편했고요. 운전석의 레그룸도 그다지 넉넉하진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때 원형의 다이얼을 돌려서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건 정말... 그리고 전장에 비해 휠베이스가 넓어서 기대를 하긴 했는데 막 공간이 엄청 넓고 그렇진 않습니다. 성인 남성분들이 앉으면 이 장거리 주행 시에는 편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종합해보면 시트로행의 컴포트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나 최신 기술이 많이 들어간 차를 탈 땐 보조장치들이 대거 적용됐기 때문에 컴포트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이 차는 정반대에 있는 모델입니다.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하는 디테일이나 소재, 마감 등을 아예 제외했고요. 딱 필요한 요소들만 쉽게 배치해서 조작이 간결하도록 했거든요. 단순하기 때문에 컴포트하다, 누구나 부담이 없다. 이게 시트로행이 추구하는 컴포트인 것 같더라고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 오늘 간단한 차크닉 떠나봤는데요. 생각보다 힘들지도 않고 편안하게 다녀온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 차와 함께 슝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